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정말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글쓰기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제 글을 써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중간중간에 팁까지 넣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고수의 글쓰기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자, 먼저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쓰는 첫 번째 단계,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 자, 6단계 중에서 자, 첫 번째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감 찾기. 자, 이제 어떻게 됐든 여러분에게 숱하게 경험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쓸지 글감, 글 소재가 있어야 돼요. 글 소재.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를 드렸죠. 제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어요.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주제별 보기 들어가서 관심 주제 세팅하시고 관심 주제에 따른 여러분 다양한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쓰기 한번 가져오시고 이달의 블로그라는 곳에 가면 블로그를 잘 하시고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는 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단지 하나 주의하실 점은 각 월별로 이게 전부 다 카테고리 주제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이렇게 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월별로 찾아 들어가셔서 이분들의 블로그를 보고 글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인플루언서, 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죠. 인플루언서 치고 아래 내려가시면 인플루언서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챌린지를 참고하시거나 인플루언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볼만하신, 자, 어떤 좋은 분이 있을까 찾아보시고 글감 소재를 어떻게 해온다? 벤치마킹 해온다. 벤치마킹.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되고, 이외에도 여러분 한 두세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이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감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글감을 찾아왔으면 여기에서 하나 더 팁을 전수를 해드리면, 이 글감 중에서 주제를 잡아보는 방법입니다. 주제를 잡아보는 방법.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궁금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글은, 가장 좋은 콘텐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독자가 필요로 하는. 근데 이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궁금증이란 말이에요. 궁금증. 대부분 독자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한번 써보다 보면 궁금증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궁금증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들 맘카페 같은 이런 대형 커뮤니티의 주제는 여러분이 잡으세요. 주제는 맞춘 카페에 가서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킬 만한 자료나 정보를 찾아서 글을 쓰시면 어떻게 조회수도 높고 인기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정말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또 어딘가 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질문과 답변이 모여있는 지식인, 요곳으로 가면 이 카페라든지 요곳에 가면 독자가 필요로 하는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글감들을 찾을 수 있다. 궁금한 것이 모여있는 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자, 2단계는 제목을 정합니다. 자, 제목 정하는데도 노하우가 있어요. 나름.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할 때 보시면, 자, 이 제목이 한 번에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쉽게 하면 키워드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되는 거죠. 자, 탄탄한 문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확실한 방법, 아니면 탄탄한 문장력을 하는 무슨 방법, 이런 것처럼 제목 안에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2차, 3차 키워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다가 그러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만한, 조합될 만한 키워드들을 넣어준다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짓는데 이런 제목이 처음서부터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계를 아까 같이 2-1단계에선 일단 가제목을 먼저 지으세요.
가제목을 적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키워드가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말이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말이 안 돼도 상관은 없고 키워드가 포함되는 데 있다가만 집중해서 가제목을 쓰시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2-2 본문. 지금 본문을 먼저 작성을 하세요. 본문을 작성을 일단은 가제목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고 다시 가제목을 재어놓고 본문 작성한 상태에서 본문을 기초로 제목을 한번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가장 완벽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가제목을 먼저 지으십시오. 이때는 키워드들이 앞으로 1차, 2차, 3차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작성하신 다음에 본문 때문에 제목에서 혹시 빠진 거라든가 본문이 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제목을 다듬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단계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단계. 자, 3단계는 여러분이 본문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작성하는데 자, 여기에서 3단계. 쉽게 얘기하면 일단 키워드에 맞는 정보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정보 수집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했던 것처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정보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실업급여 조건. 그럼 기존에 이제 실업급여 조건에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것들을 들어가서 이런 정보들을 아까 실업급여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보통 네이버 글을 쓸 땐 어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보시면 네, 이런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에서도 어떻게 나름대로 해당 키워드를 넣어서 필요한 것들의 정보를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당 나와 있는 정보들을 몇 가지를 수집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을 한다. 그래서 정보 수집 단계, 키워드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이런 과정이 거치면 네 번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형을 정한다.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쓸지 유형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먼저 유형, 글 쓰는 유형. 글 쓰는 유형에서 첫 번째 실질적으로 열거형. 이런 이제 유형 몇 가지가 있어요. 열거형은 뭐냐면 여러분이 방금 찾았던 정보들이 있죠. 이렇게 찾았던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열거 혹은 나열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묶거나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같은 것끼리 묶거나 분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글들을 완성을 하는 거죠. 정보들을 열거 혹은 나열해서 또는 정보들을 묶거나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주장형, 설득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었다. 주장형은 서론, 뭐 본론, 결론처럼 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독자에게 설득, 이해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신문, 이걸 잘 모르시겠으면 신문 사설 같은 것들을 참조하세요. 짧은 글에서 그 내용, 이 쓰는 글 자체로 실질적으로 누구에겐가 설득을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명형이라고 하는 거죠. 설명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용, 실업급여 같은 경우를 만약에 했을 때 이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한다고 생각해도 공부한다. 풀어서 쓴다. 나도 이해하려고 쓴다. 뭐 이런 설명형 이런 방법이 있고 묘사형 같은 경우엔 그냥 있는 그대로 인물이나 그다음에 사건, 장소 이것 등을 그냥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 상태 같은 거.
뭐 에세이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묘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또 이야기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토리를 쓰는 거죠. 스토리를. 그래서 마치 동화나 뭐 구연 동화,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해서 뭐 실화처럼 아니면 가상의 이야기처럼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 설명드린 대로 대략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다. 그래서 글쓰기 유형엔 열거형이 있고 주장 설득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묘사형, 이야기형 요런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맞춰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유형을 정해서 본문 상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면 본문의 유형, 본문 글쓰기 유형을 정했다고 하고 그 정도로 글을 썼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독성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소상공인의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이 지금 글을 썼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엔 여기는 썸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썸네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맨 앞에 들어가는 썸네일이 들어갈 만한 대표 이미지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대표 이미지를 해놓고 제일 처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해요. 제일 처음에 제목을 한 번 더 써주는데 여기에는 어떤 글 내용의 어떤 서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을 쓸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써요. 그러니까 한 선언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미지, 사진 이미지를 넣으면서 그 내용,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글들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죠. 그러니까 사진은 보통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5장부터 뭐 8장. 근데 보통 10장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앞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넣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PC가 아니라 모바일로도 많이 보시니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보통 요거는 좀 너무 많이 쓴 거고 지금 6줄인데 3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6줄에서 7줄 나와요. 모바일에서 보면. 그래서 모바일 상태에서의 가독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쓴다. 그 다음에 가독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장문보다는 단문 위주로 그러니까 말이 조금 짧게 끝나게 이렇게 쓰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6번째 마무리 단계. 그래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아래에도 제가 썼지만 여기서 썼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소통을 이끌 수 있는 댓글이나 공감이나 될 수 있는 이게 있는 거하고 이런 걸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글이 달리는 빈도가 한 30%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이왕이면 같은 글이라면 내가 누군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맨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앞에서부터 글을 쭉 읽어서 끝까지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갈씩도 좋지만 이 맨 끝에 첨부 파일을 넣는다던가 또 어떻게 이 맨 아래에 중요한 것들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 외에도 어디 뭐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에서 어떻게 선언을 하는 거죠. 맨 뒤에 있다. 중요한 정보는 맨 뒤에 있다. 비법은 맨 뒤에 가면 있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다가 실질적으로 끝까지 읽을 수 있게끔 독자를 유도하는 글을 써주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글 쓰는 왕초보도 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같이 마무리 짓지 않고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왕이면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이 글쓰기를 누르면 스마트 에디트 1이라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대부분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우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쓰지 않는 거 첫 번째 자, 이제 여기서 좀 키울게요. 첫 번째 인용구를 잘 쓰지 않아요. 이 인용구라는 부분에 보면 말풍선이 이렇게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소제목을 할 수 있는 거든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인용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이 인용구를 잘 사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글쓰기가 되시려면 인용구를 좀 활용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스티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쓰지를 않아요. 근데 스티커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스티커는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미는데 다른 걸로 꾸미는 것보다 예쁘게 가독성이 좋게 꾸미는 아이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맛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콘들을 살 수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건 여행 가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글을 쓰면 재밌어지겠죠. 글도. 그러면서 요번 또 보면 네. 네. 요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반복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내 돈 내산으로 다 한 리뷰인지 제공받아서 하는 건지 이거를 나타낼 때 이것들을 매일 글로 쓰면 아까 같이 나중에 반복되는 문구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꼭 써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많이 안 쓰느냐면 SNS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하드웨어에 있는 사진 말고 이게 이제 마이박스 같은 경우 클라우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저장 장치죠. 이러한 SNS 같은 경우에 올렸던 사진을 여러분이 블로그에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어요. 바로 사진으로 불러와서. 예를 들면 제가 SNS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글들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올렸던 글들 중에 이렇게 허용 누르시고 승인 요청 누르시면 그 글을 제가 가져와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지금 아직 연결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것들 요거죠. 이쪽에 보면 글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자꾸 퍼와서 넣으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보증이 된 사진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진, 여기는 책이죠. 책 정보, 영화, TV, 공연 전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글감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쓰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템플릿 기능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글을 정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템플릿이에요. 아까 내가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렇게 좀 이런 모양으로 좀 넣어봐라. 그래서 사진하고 나머지 내용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템플릿을 처음에 왕초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템플릿을 충분하게 지금 요 사진 넣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제 글만 채우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진 가지고 오는 거 여기다 넣어주시고 나머지 글만 채우시면 하나의 좋은 포스팅이 뭐 여행 뭐 많죠. 그 다음에 리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보시면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추천 템플릿은 하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끼워 넣듯이 부분 템플릿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보다 굉장히 다양해졌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이러한 템플릿을 어디 가서 좋은 걸 봤으면 그때그때 버리지 마시고 이 템플릿에다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 만들어서 기록을 한 뒤에 여러분만의 스타일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만 다 있으면 가독성이고 뭐 템플릿 내가 볼 때는 이것만 잘 쓰셔도 여러분 웬만한 거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NS 사진, 동영상, 뭐 스티커, 인형구, 구분선 요것도 뭐 구분선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만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훨씬 지금보다 훨씬 풍부하고 디자인도 잘 짜져 있고 초보처럼 왕초보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글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블로그 글쓰기는 요런 방법으로 쓰시면 제가 볼 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시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내용도 지금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면 훨씬 쉽게 블로그 글쓰기가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알림 설정,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